아 59? 맨날 맞다. 오실 거야 작년부터. 계산. 59. 자 60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제 나랑 나이 차이가 자꾸 줄어들어. 자 60이라고 하죠 그냥 일단. 몇 살이시죠? 55. 5년. 65세시죠? 저요? 네. 65세는 안 되지. 64세지. 그럼 5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59년도 세면 뭐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냥 65, 70이신 거죠? 아니. 65 되나? 그럼요. 너무 웃겨. 이런 둘이야. 그냥 이름 70이라고 둘. 하세요. 그러니까 72이나 70이나 자꾸 자, 썰려. 자, 50이죠? 50. 저는 이제 좀 줄일게요. 45라고 보자고요. 그럼 45, 50, 55, 60, 65, 75. 딸기는 70. 70. 왜 한수? 자 이제 봐봐요.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전체 평균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중간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면 전체? 딱저 56. 60 한 2.5가 딱 평균이네. 그렇죠. 지금 우리 전체 평균이 60이 넘었어요. 전체 평균으로 하면. 더 그렇죠. 예. 60이 넘었어요. 전체 평균이 지금 60이 넘었는데 딱 5년 뒤에 가면은 57.5. 왜 57.5가 돼? 전체 평균이 65가 넘어가요. 45. 50. 55. 60. 그걸 뭘 계산해 대충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57.5. 대충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죠. 전체 평균이 65세를 넘어가고 75세 이제 80대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70 이제 75를 바라보게 되고 65 이제 70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환갑 지나가요. 옛날에는 환갑이라면 진짜 잔치했지. 잔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희 환갑 어머님이 지나면 최근에 이제 요번 주 그때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이유가 뭐였어요? 짧은 이유가 병 걸려서 죽고. 의료 기술이 못 먹어서 의료 기술이 아니고 못 의료 먹어서 기술에만 죽고. 의존하면 문제가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죠. 쬐을 때는 병원 가야 된다니까. 이거 그냥 좀 잘못하면요 파상풍이 올 수도 있고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 기술이 발전되면서 수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빅히트는 뭐였냐면요 치아예요. 치과 기술이 늘어나면서요. 왜 늘어났냐면 아까 장 얘기했잖아. 내가 먹는 음식이 입에서 다 조사놔야 되는데 이걸 안 조사놔. 어려워, 아파, 못 먹어. 그러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더 영양을 더 흡수가 될 수 있어서 늘어난 거야. 그래서 자꾸 씹어 먹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쨌건 늘어났어요. 의료기술의 도움이에요. 늘어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65세면은 저 세상으로 빠이빠이 대부분 다 했는데 지금은요 65세면 애잖아요. 그죠? 아직도 애 취급 받으시잖아요. 청춘이래. 네, 청춘이래. 자, 근데 나는 청춘인데 계속 얘기한 대로 점점 내 몸은 달라진다는 거죠. 벌써 애가 삐그덕거리잖아요. 삐그덕거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출 비용은 늘어나요. 근데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지고. 적어져요. 그 적어지는 기회가 내 수입하고 직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내가 나이가 먹었을 때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만한 자식이 있으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냐고요. 못 믿죠?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식한테 기대하는 건 도둑년심보래요. 맞은 것 같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안 뺏어가면 다행이지. 안 뺏어가면 다행이야. 부모이기 때문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개차반이어도요 줄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은 안 준다고 뻗팅겨도 뺏겨요. 일부는. 그죠? 그럼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어쨌건 그러면은 결론은 나를 책임질 거는 누구란 소리예요. 나 나밖에 없어요. 신랑 꿈깨. 나밖에 없는데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나. 그러면 수입원이 없잖아. 그럼 죽어야지 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우리 아저씨 말 나라에서 기초연금 준대요.
기초연금이 얼마큼이죠? 30만 원. 제가 30만 원 갖고 산다는 건 어떻게 산다는 거죠? 굶어죽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을만 하면은 동사무소 와가지고 라면 던져주고 가고. 맞아. 예. 아파가 죽을만 하면은 또 보건소에서 와가지고 그 약 주고 가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을만 하면은 무슨 보건소에서 밥 주고 가고. 쪽방촌 얘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안 가게 막아야 돼. 그러려면 안 가게 막으려면 수입원이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수입원은 다원화돼야 돼요. 수입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저도 수입원이 여러 가지예요. 저 수입원이 여러 가지예요. 어제는요, 미국에서도 세금 내라고 날라왔어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낼 필요 없더라고. 근데 세금 내려요? 아, 그게 발생했다, 원천징수했다, 뭐 그런 거야. 작년에 제가 구글에서 받은 게 조금 있거든요. 구글에서 받은 게. 그것도 저 수입원이잖아. 네이버에서도 수입원이에요. 코딱지만큼이지만. 그 코딱지가 그래도 한 달에 몇만 원이잖아요. 그것도 수입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어떤 수입원이냐고요. 저의 수입원은 100% 노동 수입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제가 노동이라는 거를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수입을 늘리는 노력을 지금 스톱한다.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 지금 스톱한다고 어떻게 되죠? 나중에 노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노동의 수입은 반드시 끊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노동할 수 있을 때 노동을 해가면서 노동의 수입이 아닌 수입을 늘려가는 행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뭐 한다. 아니 하다못해 코너 건물 하나만 있어도요, 코너에 건물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임대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래도 수입 발생시킬 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주차장 만들어? 간판, 간판도 있고, 광고탑. 광고탑도 있고, 통신탑도 있잖아요. 그럼 한 달에 500원 우스워요. 맞아요. 통신탑과 광고탑 하나만 들어가도 500에서 1000 사이 받아. 한 달에 500원 우스워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 지금 건물 동대표 되자마자 그거부터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여기다 세울 수 있으니까. 여기 코너 건물이잖아. 중개소, 인터넷 중개, 통신망 중개. 그러면 그만큼만 수입이 들어와도요? 좋겠죠. 근데 없잖아. 없어요?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늘려가는 수입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늘려가는 수입을 만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회원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은 지금 회원이 몇 명이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한 소리가 그거였어요. 그 회원 숫자가 당신의 자산이구만. 마케팅 안 했어요, 저 그분한테. 마케팅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알아들어요. 회원 숫자가 자산이구만, 당신의.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기업들, 조그만한 기업들, 사장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회사 망한다예요. 직원들은요, 안에서 일을 해요. 뒤처리를 해야 돼. 사장은 뭐 해요? 나가서 나가야 돼요. 앉아있으면 뭐 해요? 잔소리만 하지. 그럼 망하는 거야. 왜 나가요? 나가서 만약에 내가 건설에서 한다고 가정하, 골프 치러 가요. 비즈니스하러 다니는 거지. 그게 비즈니스야. 골프 치러 가는 무슨 비즈니스라고 그런다고. 앉아서 진짜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요, 우리 사장은 맨날 골프 치러 가고 술 처먹으러 가고 모임 한다 나가고 잘 있지도 않아. 그리고 돈 벌어 가네? 좋은 차 타네? 이런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다 영업이에요. 사장이 영업을 안 하면 그 회사 바로 망해요. 근데 그 영업이 뭐냐고요. 모임에 왜 가겠어? 인맥. 거기에서 인맥 찾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전부 다. 일거리 물어와야지. 일거리 물어오는 거야. 그리고 시대 흐름이 거기서 보여요. 뉴스 나와서 보일 것 같냐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류를 하면서 다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돌아다녀야지 일이 보여요. 그래야지
내가 나아갈 반응도 보이고 일이 늘어나요. 그게 사장이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사장이잖아. 나는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되냐고요.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맥 늘리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인맥 늘리기가 우리 회원 늘리는 거잖아. 사장들은요, 자기가 인맥을 안 늘리고 회원을 안 늘, 아니 소비 그 거래처를 안 늘리면은요, 판매처를 안 늘리면은요, 순식간에 도산해요. 자기만 문제인가? 다 문제돼요. 순식간 도산해요. 그러니까 술 못 먹는 사람들도 영업한다고요. 모임 나가가지고 다 하잖아. 그거 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술 먹을 필요도 없어. 그렇게 피터지게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 자산 늘리는 걸 안 하는 거죠. 거래처가 자산인 것처럼 우리는 내 고객이 자산인 거예요. 나의 회원, 소비자가 자산인 거고, 그리고 나의 파트너. 자, 구분이 참 애매하죠. 파트너나 소비자나. 자산인 거잖아요. 그 자산 관리랑 늘리는 거랑 을 해야 되는 거야. 자산 관리랑 늘리는 거랑 자산 관리가 뭘까요? 소비자 관리, 소비자 관리. 소비자 관리. 고객 관리, 자, 소비자 관리, 고객 관리. 이거의 핵심은 뭐냐고요. STP. 관리라는 게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모임을 왜 가? 자, 만약에 사장님이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어떠한 모임에 가입을 했어요.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만 하고 안 나와. 영업될까? 안 돼요. 중소기업인들 뭐 모이잖아요. 이 모임 인원이 보통 한 30명도 형성을 시켜놔요. 그래가지고 몇 세로 나눠놔. 근데 나오는 사람은 나와요. 그 사람은 그리고 활발해요. 근데 안 오는 사람 죽어도 안 나와요. 회비만 내. 회비만 낸다고. 영업이 될 것 같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관리라는 거 그거예요. 지속 만남. 지속 만남인데 1대1로 만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이 팀으로 만나는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팀으로 만난 게. 팀으로 만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당신이 이걸 써봐 라고, 이걸 내가 까딱 잘못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강매하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팀으로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은요, 아, 저게 나한테 필요한 거였구나. 강매인가? 아니죠. 그 팀으로 묶이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팀으로 묶여서 효과적인 상태가 됐을 때 나한테 물어봐. 야, 그게 그거였어? 그거는 그거였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 잘 들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여야지 뭔가 일어나요. 안 모이고 내가 혼자만 한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주 포커싱이 뭘로 되냐면은, 줌이건 미팅이건 초대하는 게 주 포커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는 자료 다 남겨놓잖아요. 그 자료를 주어서, 듣고 안 듣고는 본인 선택이고 선택하고 안 하고 본인 선택이에요. 주어서 유도가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궁금한 게 생기는 거는요, 이미 어느 정도 자료가 들어갔을 때 얘기거든. 그러면은요,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될까? 설명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근데 가가지고 에너지팩이요, 이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프라인 미팅이 사라지면서 한 그룹이 지금 거의 전멸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왜 그래요? 거기도 다 무조건 제 이름을 끌고 갔다고요. 근데 왜 오프라인에 안 될 때 왜 전멸하느냐고요. 내가 언어가 안 돼. 내가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오프라인 미팅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하는 거는요, 우리 동기부여야. 그걸 다 배우고 기억할 수 있냐고요. 저는 그 기록을 다 해놓잖아. 근데 온라인에서는요, 동기부여는 어려워.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얼굴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커요. 대신 이렇게 만나서 하면은요, 지식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양하게 넣기가 조금 어려워.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물적인 제약도 있고. 그거를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게 온라인이에요. 옛날 온라인이 안 됐었어, 아예.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생겼잖아. 얼마나 좋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병합할 거냐예요.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미팅에 대한 갈증이 많았지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이제 갈증이 해결되겠죠. 근데 온라인은 없애야 되느냐? 아니야.
그렇게 좋은 거 생겼는데 왜 없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오프라인의 횟수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거지. 온라인이 보충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만나는 거는 옛날에 만약에 일주일에 3번을 만나야 됐다면 지금은 한 번만 만나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라인 보충하면 돼. 그러면서 찬찬히 그거는 내가 좀 속도를 늘리고 싶다 라고 하면 횟수만 늘리면 되는 거니까. 가령 분당에 우리 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너무 좋았잖아. 근데 그런데 초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럼 초대가 되려면은요, 그게 우리 홍보가 돼야 돼. 어떻게 홍보할 거냐는 거죠. 내가 가서 즐거웠던 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보여주는 게 뭐예요? SNS예요. 어저께도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거 때문에 바빠가지고 토스를 했는데 퀸미팅 하냐는 거죠. 근데 그 유튜브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툭 하면은 그 뭐 모바일 뭐가 저 그거를 용량이 초과되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돈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그 회원 늘리는 거, 자산 늘리는 거, 이거를 통해서 그냥 쉽게 한 500명만 회원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아, 너무 많은가? 100명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00명 정도의 회원 소비자가 있으면 한 달 수입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000. SP 네. 1000만. 그냥 200이야, 바로 그냥. 그러면 100명 정도의 회원 소비자가 바로 200이라고 그러면, 물론 이제 회원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수입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요. 회원이 올라가면서 수입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요. 느려. 수입, 이게 곡선이 달라. 왜냐면은 같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회원은 이렇게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100명 정도가 대략 한 200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한 명당 얼마냐고. 2만 원이네. 네, 한 명당 2만 원이에요. 내가 오늘 회원 가입을 한 명 시켰어. 그리고 그에게 제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그 사람이 조금 필요한 걸, 본인 필요한 걸 샀어. 그리고 나는 그를 뭐를 해요? 고객 관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자주 만나면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달에 2만 원? 치약한소도 한 달 2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좋은가. 근데 그게 2만 원 끝이냐고. 1년에 24만 원이요. 내가 지금 사할날을 보자고. 사할날을. 몇 년 남았죠? 54년 남았네. 54년 동안 1년에 24만 원씩이요. 지금 물가 기준으로. 얼마예요? 25만 원 잡으면 50년이면. 일단 1000원 넘어. 한 명당 1000만 원이잖아. 내가 지금 사업 설명을 한다는 거는요, 1000만 원짜리 자산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 설명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설명을 안 해? 할 줄 몰라? 아니면은 못 알아듣는다고 고박해?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래? 내가 사업 설명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한테 1000만 원의 수입을 가져줄 사람이야. 그리고 그 1000만 원의 수입을 가져주는데 그 사람이요, 이걸 알아들으면은요, 미니멈 한 달에 200에서 어쩌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받아갈 수 있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 사람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면서 내가 한 달에 2만 원씩을 받아오는 게 문제가 있냐고.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하는 건 누구냐고. 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해야 돼. 제품 설명을 해야 돼. 데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머니에다가 오늘도 들고 나가서 간단하게 틱틱틱 동전 마케팅만 했어요. 동전 마케팅도 뭐 하는 거냐면 저는 사업 설명에 베이스 깔아놓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 딱 만나서 설명하면서 바로 종이 뒤집어가지고 설명 끄잖아요.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시간 때문에. 근데 동전 마케팅 끓여놓으면요, 얼떨결에 뭐 하죠? 얼떨결에. 1분이면 끝나잖아요. 아까. 그걸 통해서 회원을 늘리고, 회원 늘리면서 동시에 팀, 그룹 미팅을 해서 거기에 같이 모여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물론 모였을 때 주의사항들이 있죠. 모였을 때 주의사항들 뭘까요? 주의사항들이?
상체를 크로스라인? 크로스라인 크로스라인도 건드리지 있지만. 말고 그다음- 방해 요소죠. 방해 요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이러다 가정해봐요. 방해 요소잖아요. 그게 발표자, 지금은 제가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표자가 각각 있어요. 항상 어떤 그 본인이 발표자가 돼야 돼. 메인이 항상 돼야 돼. 그 메인이 저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장님이 이렇게 다 쪼개져야 돼. 그래야지 본인 실력이 늘어나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왔을 때 내가 메인인 꼴을 봐야지 그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메인인 꼴을 평소에 안 보이다가 파트너 왔다고 그때 한번 하려면 어떻게 되죠? 멋있어 보이고 싶어. 역효과. 다 망가져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 떠들고 예.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들러리 만들면 안 되고 평소에 조금씩 싸놔서 익숙해지게 만들어 놔야 돼. 그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아 메인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메인인 사람, 가령 사장님이 지금 표백제 발표를 해. 표백제 발표를 하는데 나는 표백제 아는데 뭐 아유, 오늘 또 표백제 하네. 저번에도 한 것 같은데 아유 이러고 있잖아요. 말도 안 해. 그냥 표정으로 이러고 있잖아요. 그 못 느낄 것 같냐고. 내가 지금 표백제를 너무 설명을 잘해. 나보다 설명을 못하고 있어. 그래도 이게 필요한데 저밖에 못하네. 가지 죽자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게 호일러 법칙에 정반대되는 거거든요. 호일러 법칙이 엄청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설명해서 안 되는 거를 내 같이 미팅에 모여있는 다른 강사가 또는 스폰서가 말했을 때 그게 먹히게 되는 거, 그게 호일러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제가 초반에 어려웠던 이유. 혼자 다 해서. 혼자 다 해서. 물론 아는 인맥이 없었던 것도 맞아. 근데 그건 핑계고 혼자 다 했어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내가 네. 오메가3하고